네, 시황센터 보고 왔습니다. 오늘 콘텐츠리의 중앙이 재료 소멸 때문인 건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외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고민하는 세 가지 종목을 한번 골라서 OX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번 시간 하나증권 이청원 FA 그리고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청원 FA는 또 처음 뵙는데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동현 대표님 왜 이렇게 짝이 많이 바뀌는 겁니까? 저랑 하고 싶은 분들이 별로 없나 봐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짝을 맞춰서 방송을 하는데 계속 짝꿍이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오랫동안 이청원 FA와 기동현 대표의 합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성 파워텍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열어보도록 하죠. 원전하면은 사실 폴란드 때문에 기대를 걸었고 체코가 그 기대감을 또 한 번 증폭시켰습니다. 그런 수출 기대로 담아봐도 괜찮은지, 하지만 주가는 이미 기대감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다음에 좀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의 의견 어떨지 OX로 열어볼까요? OX 나뉘어졌네요. 기동현 대표는 담아보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좀 걸리시나요? 우선 최근에 중동발 수주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전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기조랑은 조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 전 정권에서 탈원전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조 효과로 최근에 어떤 윤 대통령의 그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가 조금 빛이 나면서 시장에서 기대는 받고 있지만 아리백 의장도 얘기를 했듯이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고요. 국내는 조금 K 그린 텍소노미다 해가지고 원전을 억지로 조금 끼워 맞추는 느낌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도 보성 파워텍이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더라든지 에노토크처럼 액추에이터 기술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원전 그 플랜트 단에서 수혜를 받는 정도입니다. 송전탑이라든지 철골 관련한 구조물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세계적인 트렌드와도 맞지 않고 국내의 어떤 국한된 모습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적도 조금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흐름과 원전의 궤가 좀 결이 같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X 의견 주셨고요. 이청원 FA는 반대로 O거든요. 네, 저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X인데 네. 단기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유가 최근 며칠 동안 주가 움직임도 일정 부분 변동성을 꽤나 보입니다. 철강 구조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없을지언정 우리가 원전이라고 하는 게 크게 6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주기기의 제작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현 정부 차원에서의 발주를 받게 되고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동사가 일정 부분 분명 수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사업 보고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동사가 단 한 건의 매출,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매출이 조금만 생긴다면 그래도 이슈를 달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나도 X일 수 있지만 최근의 흐름과 단기적인 트레이딩 쪽에서는 O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HK 이노엔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9% 가까운 상승에 41,2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K캡이 중국 국가의료보험 의약품에 등재됐다는 소식 때문인데 두 분은 이 HK 이노엔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5로 일치가 됐어요. 이 K캡이 외식도 역류 질환 신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네. 질환? 그러니까 자주 생기는 질환? 그래서 네. 필요한 약이라고 신약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앵커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게 맞아요. 또 이제 역류성 식도 질환, 스트레스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용처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시장 규모를 보니까 약 4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수익성도 크게 개선이 될 것 같고 이미 한 6, 7일 전에 동남아 쪽으로도 허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등의 3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마친 상태이고요. 앞으로 이제 허가 심사가 남아 있는 국가들도 멕시코를 포함해서 약 27개 국가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HK 이노엔 투자자분들 아시다시피 컨디션 잘 팔고 있는데 연말에 당연히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19년도 총 매출액보다 크게 뛰어넘었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레포트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삼양홀딩스가 기존에 팔고 있었던 항암제입니다. 제넥솔주도 이제 국내에서 동시에 영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4.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33.2% 증가한 것으로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까지 정리드리겠습니다. HK 이노엔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오 의견 상승 탄력 받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K캅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세 번째는 HK 이노엔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사실 워낙 회사 자체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고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52주 신고가다.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향에 대해서는 의외로 X 의견을 주셨거든요. 사실 참 이렇게 자본 많은데도 주가가 간다는 건 그만큼 오스템 임플란트가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투자자들은 보는 건지 최근에 중국의 VBP 입찰에서도 어마어마한 수량을 또 낙찰받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X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요. X를 준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 며칠 동안의 주가 상승이 너무 가시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종목은 꼭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나 실적, 그 어떤 게 사실상 흠잡을 게 없는 기업이에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하는 기업이 아시아 전체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 기준 4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역별 매출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기존에는 역시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이 더 높은 상황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매출이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매출이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이 되었는데 일본이나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거기 인도까지 임플란트 관련된 산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국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마찬가지고 덴티움이나 디오까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으로의 판로를 분명 개척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적 같은 경우 2019년 이후로 단 한 해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429억부터 시작을 해서 1641억까지 증가했지만 다 좋지만 최근 며칠 동안 주가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조금 기다려보고 그때 가서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X를 좀 들어봤습니다. 조정 시 매수하자.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와 함께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덴티움의 경우에도 똑같이 X입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을 다 긍정적으로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장기적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꼭 포트폴리오에 있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덴티움도 VBP 이번에 주문량이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으로 크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VBP 쪽 때문에 우리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이 뭔가 실적에 우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호재였죠. 전화위복이 됐죠. 그렇죠. 주문량도 상당히 컸었고 그 이유를 보자면 스트라우만 같은 경쟁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쪽은 중국에서 임플란트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이 밸류 세그먼트 단에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두 개 종목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두 분의 의견은 X지만 길게 봤을 때 이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까지. 네,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감에 산다로 넘어가 보자면 두 분이 오늘장 종가 베팅할 종목은 무엇일지 마감에 산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수익 릴레이라고 주셨고요. 리오프닝의 수혜주를 갖고 오셨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대세 아닌 대세인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JYP 엔터와 YM텍을 갖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하이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네. JYP 엔터가 하이브보다 좋습니까?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이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기타 SM과 YG보다는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매출 비중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SM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이 76% 정도고 YG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예요. 반면 JYP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이 지금 45% 정도까지 나오는데 해외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매출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판매 단가 기준으로 본다면 판매 단가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덕분에 지난해였죠. SM 같은 경우 3분기 기준으로 22% 수준의 매출액 증가율이 나왔고 YG는 고압이었습니다. JYP만 유일하게 77% 수준의 매출 증가가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순하게 우리나라 시장,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 기타 북미, 유럽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저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JYP 엔터 지금 흐름 자체도 매우 좋아요. 1월 3일에 기록한 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현 시점에서 편안한 관점으로 한번 매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 가격은 좀 올 한 해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12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목표 주가 12만 5천 원, 손절가 5만 원 주셨습니다. 저희 마감에 산다에서 네. 역대급 목표가가 나왔어요. 저희가 사실 약간 마감에 산다 종목이 물론 중장기 종목도 있고 단기 종목도 있는데 네. 거의 이 정도면 2배의 상승을 바라시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15만 원 적을 넣어다가 네. 12만 5천 원 적었어요.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네, 분이시고. 대인 배시네요. 네, JYP 엔터 그만큼 올 한 해 지금 종가 베팅해서 올 한 해 쭉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수익 릴레이의 YM택도 그럼 올 한 해 가져갈 종목으로 갖고 오신 겁니까? 저는 목표가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아서 조금 네. 민망하긴 합니다. YM택 그 수익 릴레이라고 한 게 YM택의 주요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게 EV 릴레이라는 제품입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EV 릴레이 제품이고요. 이 릴레이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안에 배터리 등에 탑재돼 가지고 전력을 적시에 공급하거나 또 차단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화재라든지 그 과열을 조금 예방하는 데 쓰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사용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산 쪽이고요. 미사일이라든지 전함 등에 사용되고 있는 직류 전력 제어 장치에도 현재 YM택의 그 릴레이 제품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계속 커지게 되면 직류 전기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안정적으로 전류라든지 전력 자체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EV 릴레이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2차 전지의 산업을 거부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배터리는 고전압 그리고 고전류의 기술력이 요구가 되는데 이 안에서 EV 릴레이의 사용처가 다변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저가의 릴레이 시장이 많았어요. 이쪽 시장은 이제 과점 시장이기도 하고 성숙기 시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둔화가 되고 있는 것들을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EV 릴레이 시장 쪽으로는 다양한 산업군 그리고 경쟁사들도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이라든지 중국 쪽의 홍파 릴레이 정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해당 2개 기업이 과점을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자릿수대가 YM택이긴 한데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는 부분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갖고 있다. 그리고 국내 대표 배터리셀 3사까지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현재 21개국에 350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안정적으로 현금은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실적 다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고요. 매수가로는 19,500원부터 18,500원 밴드 설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4,500원, 손절가는 16,600원입니다. 네, YM택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마감에 매수해 보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돌입해 있습니다. 양시장 보시면요. 코스피는 0.58%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오늘 좀 대형주가 조금 더 탄력도가 높습니다. 2,382.06포인트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보합 안에서 0.62포인트 오른 712선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 동시효과 구간에서 또 어떤 특징주들이 눈에 띄는지 이청원 FA 전해주실까요? 예, 한국
한국 화장품 제조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장중에 크게 움직임이 나왔던 기업인데 화장품은 결국에는 리오프닝 수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매가 아닌 제조 기업을 가지고 온 이유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증가율, 이 매출액 증가율이 영업이익 증가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판매가 아니라 제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갑을 열게 되면은 각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지난 3분기에 그랬던 것처럼 매출액이 58%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4,600%나 늘어났다는 점 토대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조 관련된 기업을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길다고 해서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해당 종목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윗골이 달린 것에 크게 개입 필요는 없다 하면서 지금 저 종목 한국 화장품 제조를 꼽아주셨습니다. 6%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주들이 뜨겁습니다. 엔터주들의 흐름도 좋았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를 포함한 화장품주들의 흐름도 좋았는데 그 외에 또 코스피 코스닥 시장 내 동시효과 특징주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기동현 대표님? 제가 동시효과에서 고영을 소개하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네. 오늘 정말 상승 탄력이 놀라웠고 몇 년 만에 이 정도 거래량 그리고 13%의 상승력, 고영이 대표적으로 좋은 기업이지만 주가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좀 스티키해가지고 주주분들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상승 탄력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뭐 최고라든지 세계 최초라든지 좋은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는 고영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조금 주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 기관 또 양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인력이 자꾸 유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리스크로 따지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엔지니어라든지 경력이 조금 높았던 임직원들이 조금 대거 이탈하게 되면서 고용의 펀더멘탈을 좀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담으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에서 정말 오랜만에 눈에 띄었던 고영이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이 또 한 번 부진합니다. 포스코케미칼도 4%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청원 FA, 지금 포스코케미칼을 포함한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쉬어가는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연스러운 조정 딱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이에 따른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너무 가시적으로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실적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것으로 보여지나 적정 수준에서는 분명히 조정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시점이 분명 나올 거라고 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을 좀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바라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한 줄 평 주셨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54% 오르면서 2,381.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4%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712.74포인트 지나갑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